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미세먼지 공동 연구를 하게 됐다는 소식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나사와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나요? 네, 우리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예. 중국은 지금 우리 탓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계획대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미세먼지에 관해서 공동 연구를 하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동 연구는 오는 2021년 이뤄질 예정입니다. 2021년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사와 함께 대기질 연구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언제 또 이런 연구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우리나라와 미국 나사는 함께 이 미세먼지에 관한 공동 연구를 펼쳤습니다. 예.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 연구에서는 항공 관측이 좀 주를 이뤘고요. 오는 이제 2차 연구 때는 이제 위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각자 좀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항공 관측과 달리 위성 관측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관측을 할 수 있고 예.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이 주변국의 대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2차 연구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연구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한미와 함께 미세먼지 공동 연구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모양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렸듯이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예. 한국이 나사와 미세먼지의 출처를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결국 기어코 중국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신문은 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이 항상 미세먼지의 출처를 밝히려고 하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까지 기사에 담았습니다. 예. 자, 과거에 산성비로 고통을 받던 스웨덴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발뺌을 하던 영국과 독일에게 그 책임을 묻고 또 협약을 이끌어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차 조사 역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차 조사 때 항공 관측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2016년 조사 당시 가장 주목받았던 게 그 항공기 DC-8 나사의 항공기입니다. 예. 이 항공기는 당시 하늘을 나는 실험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단 장비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DC-8은 항공을 지그재그로 비행하면서 대기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예. 미세먼지의 표본을 확인을 해서 과연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의 52%가 국내에서 유발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나머지 34%는 중국 내륙에서 예. 9%는 북한에서 온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 결과를 놓고 다소 좀 논쟁이 있었죠. DC-8이 대기 관련 자료를 수집을 했다고 하지만 그 시점이 5월에서 6월. 그러니까 이 서풍의 영향으로 중국발 영향을 받는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데이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미세먼지의 이동 통로가 되는 대기권이라는 것이 무척 넓습니다. 생각만 해도 예. 넓겠죠. 그리고 그 범위 자체도 지상에서부터 10km를 포함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첨단 장비가 비행을 하면서 네.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라고 해도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2차 조사 때는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을 해서 관측을 한다, 분석을 한다라고 했지만 물론 인공위성도 10km에 달하는 대기권을 샅샅이 살펴보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선 연구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확인을 했듯이 2차 연구 때는 이런 한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1차 조사 결과를 사실 달리 말하면 이 서풍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음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그만큼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2차 연구 결과 앞서 설명드린 그런 스웨덴의 사례처럼 좀 더 집요하게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내서 꼭 중국의 영향을 입증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학도서 이때쯤 책 한 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과학 네. 뉴스다 보니까 과학도서를 한번 올 봄에 읽어보시면 어떨까 해서 네.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좋아서인지 딱 테라스에서 책 한 권 읽으면서 커피 한 잔 하면 딱 좋은 그런 날씨인데 과학도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도 좀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네. 왠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편견을 깨고
과학 도서가 최근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과학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인데 판매량이 직접 늘고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자연과학 분야의 도서 판매량이 꾸준히 늘었는데요. 예. 적게는 매년 한 3.5%에서 많게는 20.4%까지 매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해 2018년 판매량이 42만 7천여 권에 달했는데요. 네. 이는 2014년 약 28만 6천 권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정말 생각보다 증가세가 꽤 가파라요.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인기를 반영하듯이 출간된 책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종류를 보면 2018년 자연과학 분야 도서 출간 종수는 697권으로 2014년 533권 대비 약 31%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과학 도서를 주로 누가 보는 것인가 예. 이 독자층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조사를 시작한 2014년과 2018년 모두 40대가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네. 50대의 비율도 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을 합친 비율의 경우 2014년 30.5%에서 38.3%로 7.8%가량 늘었다는 점이 좀 두드러지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40대가 주 과학 분야 독자층이다라는 말씀인데 판매량이 느는 것도 느는 거지만 일단 출간되는 책의 종수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자연과학계 분야 출판계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유명한 과학 도서 하면은 몇몇 개 떠오르는 게 있는데 사실 읽어는 봤지만 완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완전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뭐 코스모스나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 과학 네. 베스트셀러로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2004년에 나왔던 코스모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3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뭐 독보적인 과학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요.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경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네. 최근에 나온 도서들이 또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판매량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예. 하지만 뭐 황보혜경 앵커 말대로 여전히 과학 도서 하면은 좀 어렵고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걸로 좀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과학을 소재로 한 영화라든지 혹은 과학자가 등장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같이 이런 대중 매체들이 속속 등장을 하면서 이 과학에 대한 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좀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가 2014년 이후 개봉하면서부터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좀 더 과학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네. 2014년에 개봉한 공상과학 영화라면은 인터스텔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정말 실제로 키우기도 했었거든요. 대중매체의 힘이 그만큼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인터스텔라, 마션 이런 영화들이 흥행하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예. 최근에는 뭐 대중 강연을 하는 과학자, 뭐 방송에 출연하는 스타 과학자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이 과학의 대중화라는 거 저희가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과학 대중화라는 게 역시 좀 쉽고 재밌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죠. 네,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미있고 친숙하게 사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가 지향하는 바람도 맞았잖아요. 우리 사무실에도 이 과학책 서고가 있는데 오늘 퇴근하는 길에 한번 빌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